안녕하세요. 평생 반려동물이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저도 추석 연휴 동안 여러 군데 다녀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쇼츠를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쇼츠형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어지는 영상들을 짧게 잘라서 쇼츠로 할 거고요. 사실 아토피와 관련된 내용을 쇼츠로 제작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생명의 문제가 생명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각각의 생명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1분이라는 짧은 영상으로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그런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쇼츠라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 영상들을 계속 봐왔었던 분들은 이미 반복적으로 들었을 내용인데, 그래도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제 남용 주의. 강아지들이 기병이 생기면 보통 동물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데, 그때 많이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 항생제입니다. 귀가 이런 식으로 붉게 염증이 생기고 안쪽을 거미경으로 들어오면 안쪽에는 이렇게 고름이 있습니다. 이런 개들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보면 많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것은 강아지가 기병이 생겼을 때마다 다양한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투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염은 1차적으로 이런 세균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병이 생겼을 때 항생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병이 좋아집니다. 아토피 약으로 나올 수 있는가? 강아지가 소양증을 비롯해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경우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들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그리고 요새는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이런 약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약들을 처방했을 때 증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거지만, 이런 약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용이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또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토피가 발생한 경우 이런 약은 그냥 잠깐의 완화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려견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련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새 강아지가 아토피가 있는 경우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잘 모르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는 두 가지 다 인터루킨 31이라는 몸의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 인터루킨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을 억제하는데 과다한 인터루킨 31이 작용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약을 투여했을 때만 효과가 있고, 약용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상태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아포켈과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강아지가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는 가격도 저렴하고 또 효과도 좋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도 많이 누고 또 밥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 상태도 안 좋아지고 또 면역 전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감염증도 쉽게 발생합니다. 또 백내장, 동내장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쿠션과 같은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서 피부 증상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이거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대중요법의 문제점. 강아지가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동물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거의 모든 약들은 대중요법 약입니다. 대중요법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병의 증상에 대응해서 처치하는 치료법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스테로이드를 비롯해서 면역억제제, 아포케사이토포인 등 이런 모든 약들이 증상을 억제하는 약들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약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약을 먹는 동안 억제하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재발하고 대부분 증상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셔야지 강아지의 피부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아토피 진짜 원인. 강아지의 아토피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토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아토피를 유전, 환경, 면역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토피의 문제를 유전의 문제로 생각하면 유전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토피 또한 치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유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아토피 발생하는 시기도 60년대부터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80년대 이런 식으로 1960년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아토피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한 이런 다양한 화학물질, 또 생활 주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매연, 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료에 포함된 방부제, 사료첨가제 이런 것들입니다. 강아지 아토피 낫는 법. 강아지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경우 흔히 사용하는 이런 대중요법 약물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은 아토피를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토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다양한 원인부터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몸에 누적된 독소를 빼내줘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아로마 입욕을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봅니다. 다음으로는 몸의 면역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고 그러기 위해서 고기보다는 채소를 좀 더 먹이고 그 채소는 유기농으로 하고 또 장내 면역을 건강하게 해서 유산균이 도움이 됩니다. 또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자주 해서 전신적인 면역이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지면 강아지의 아토피 상태 또한 점점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유루증 예방법. 강아지들이 종종 보면 이렇게 눈밑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유루증이라고 하는데 현대 수의학은 이 유루증의 원인을 눈물이 생성돼서 빠져나가는 누관인데 이게 막혀서 유루증이 발생한다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광염색으로 검사를 해서 누관을 개통하는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지금 현상만 개선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민할 것은 이렇게 누관이 막히게 한, 다시 말해서 누관의 염증을 유발한 그 원인을 개선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량을 과다하게 만드는 원인과 또 누관 주변 조직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루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 원인은 아토피의 원인과 같으니 그 부분과 관련된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재발성 기병 예방법. 많은 개들이 재발하는 기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씩 가려하거나 붓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하게 부으면서 귀가 폐쇄되어지고 이렇게 꽉 막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히는 경우 외이도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외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놔두고 증상만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그런 것으로 억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병이 재발한다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아토피로 인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토피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이렇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기병 또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강아지들이 만성적인 피부병을 앓는 경우 영양제로
이런 다양한 오메가3 영양제를 먹입니다. 몸에서 오메가6가 염증을 유발하는 반면 오메가3는 몸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영양제가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먹여봤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옥수수에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60대 1 정도 되고 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생산되는 축산물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08대 1 이 정도로 오메가6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 영양제를 먹어도 오메가6의 섭취량이 더욱 많기 때문에 염증 완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오메가6의 섭취량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동물 복지 축산물을 먹이는 건데, 가령 이렇게 풀을 먹여서 사육하는 소에서 나온 고기를 보면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기를 먹는 경우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먹이지 않아도 몸 안에서 염증이 과잉되는 증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 정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러지 검사 활용법. 강아지가 아토피가 있는 경우 알러지 검사를 최근에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알러트 패널이라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검사를 하면 다양한 범주의 강아지의 알러지 반응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만으로 강아지의 가려움증이나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알러지와 아토피 둘 다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알러지 반응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해서 가려움증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알러지와 아토피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 부분을 배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알러지 검사는 이렇게 알러지와 관련된 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다음으로 세면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나의 면역을 나 혼자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고 이 세균들이 내 몸의 면역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면역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보면 장세균종이 없어지는 경우 장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의 무식도인데, 이런 장에는 세균이 쫙 덮고 있으면서 독소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음식물 섭취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료에 포함된 방부제를 장기간 먹고 또 시시때때로 투여하는 항생제가 이런 장내 세균총을 붕괴시키게 되고, 그러면 다양한 독소나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들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치유력, 저희 병원에서는 강아지의 자연치유력을 회복해서 강아지가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치유력을 현대의학에서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합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생명은 경쟁과 공생의 관계를 맺으며 진화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관계를 경쟁만 더 강조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온전한 모습을 보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 코뿔소, 코끼리, 버펄로, 이런 많은 생명체들 하나하나 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건강히 살아갑니다. 이런 동물들이 의학이 발달해서 건강히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헥사메딘 사용 시 주의사항. 강아지들이 발가락을 과다하게 핥거나 피부에 농피증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핑크빛 물약인 헥사메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약은 소독약으로 과다하게 증식된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지간염이나 농피증이 생기면 그거는 세균이 일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아토피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개선시켜주지 않고 헥사메딘과 같은 소독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강아지가 반복적인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아지가 가려움증을 보이는 경우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면역억제제, 그리고 요새는 아포케이나 사이토포인트 이런 약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경우 당장의 가려움증은 완화되는 거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을 먹고 가려움증이 완화됐다고 문제가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강아지의 가려움증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강아지의 아토피는 낫지 못하는 병인가? 사람들은 강아지 아토피가 낫지 못하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병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이 아토피를 유전이나 그런 것들이 관련돼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바꾸지 못하니까 평생 낫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토피가 국가별로 발생한 시기를 보면 1960년대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로 급격히 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뭔가 변화된 그것 때문에 아토피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고 그 부분은 환경의 오염 그리고 먹거리의 오염 그것과 관련된 건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가려움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아토피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아지 아토피에 가수분해 사료는 도움이 되는가? 강아지가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가수분해 사료들을 많이 먹입니다. 이런 가수분해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단백질이 알러지를 유발하는데 이런 단백질을 가수분해시켜서 짧게 쪼개 놓으면 몸에서 이 단백질이 누구의 단백질인지 알 수 없어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지 않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많은 알러지 검사를 해봤을 때 단백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아토피는 알러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수분해 사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 아토피는 알게 모르게 몸에 흡수하게 되는 다양한 화학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화학물질을 차단해주면 강아지의 피부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알러지 사료로 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건강한 먹거리나 환경적인 독소를 어떻게 차단해 주실까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쇼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콘텐츠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영상들이 만성적인 강아지 피부병, 아토피, 또 재발되는 기병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